우리 반은 고3 수능 지문으로 계속 갈 거고 문법은 봄학기에만 중2 2학년 거 그리고 여름에 중3 거 돌고 가을에는 중3 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는 2학기 내신을 조금 집중적으로 할 거라 이때까지 문법 꼭 열심히 해가지고 기억을 한 상태로 내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고등 문법으로 넘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고등 문법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애들이 수능을 벌써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수능은 우선 배경 지식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지문이 많이 있어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조금 생소해서 읽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책으로 배경 지식도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비유된 걸 찾으라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우린 지문 볼 때 어떻게 비유를 찾는지 그리고 논리력도 좀 키우는 수업을 할 거예요. 구조 맨날 써오라고 할 거거든. 그거 이따 설명해 줄 거고 문법은 이제 우리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더 꼼꼼하게 보는 연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넘어가서 수업 구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은 와가지고 리뷰 테스트 없이 OT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간에 이번 주 금요일에 오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오면은 리뷰 테스트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리뷰 테스트는 이제 초록색 단어장 사는 거 외워오는 거 대입 1개씩 외워오면 50 몇 개가 실려 있는데 그중 40개를 랜덤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글 뜻 쓰는 거 20개, 영단어 뜻 쓰는 거, 이거 스펠링 다 꼼꼼하게 보는 거 20개 해서 만점이 40점인데 원래 우리 KNS는 통과가 다 80% 이상이면 통과해요. 근데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적응기를 좀 주기 위해서 28개로 조정을 했어요. 12개 틀려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법이랑 독해는 이제 오늘 수업한 거를 토대로 그 목요일에 시험 볼 거예요. 다 20점 만점 10문제씩이고 각각 2점인 거예요. 그래서 20점 중에 16점이 패스인데 한 달 동안은 14점 패스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문법은 이따 문법 선생님께서 오셔서 해주실 건데 지정 문장을 꼭 3개씩 주실 거거든. 그러면 그걸 외워가지고 다음 시간에 와서 영작 문제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영작 문제는 뭐 대문자였는데 소문자로 쓰면 틀리고 점 안 찍거나 물음표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문장 그대로 외워와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독해는 우리가 수업 끝나면 애프터 테스트라는 걸 볼 거예요. 별거 없고 그냥 그날 했던 지문에 변형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고 편한 데 앉아주세요. 저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한서연. 잠시만. 자, 어쨌든 이렇게 애프터 테스트라는 걸 볼 건데 그 시간에 배웠던 지문들을 토대로 수능형 2개, 내신형 2개를 풀 거예요. 내신형이라는 건 우리 주변 학교들의 기출문제, 고등학교 기출문제 유형이고 이따 책을 보면 알겠지만 뭐 대원 외고, 뭐 한영 외고, 뭐 외대부고 이런 것들이 유형이 실려 있어요. 우리는 항상 볼 때 외대부고랑 대원 하나 유형을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수업 때 풀었던 거를 변형을 해서 다음 리뷰 테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독해 수업하면서 설명해 줄 거고 우리는 수업이 어떻게 생겼냐면 화요일에 오면은 독해 2시간 선생님이랑 하고 문법 1시간 우리하고 부원장님이랑 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 오면은 감사합니다. 목요일에는 문법 수업부터 부원장님 다른 선생님이랑 하고 그 다음에 독해 수업을 선생님이랑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9시까지가 이렇게 수업 시간이고 후갈리라는 게 있는데 후갈리는 우리 이때 왔을 때 시험 통과를 못하면 남아서 재시험을 보는 거예요. 단어는 2차 시험지로 보게 될 거고 문법이랑 독해는 똑같은 시험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재시험 볼 거고 재시험 볼 때는 본다고 끝나지 않고 선생님이 구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까? 이거는 왜 이게 정답일까?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에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공부를 안 해와가지고 2차도 통과를 못했어. 그러면 스파르타라는 게 있는데 스파르타는 그냥 클리닉이라는 거예요. 클리닉의 이름이고 클리닉은 시간이 언제 있냐면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적어줄게요. 스파르타는 시간이 수요일 5시, 6시 반, 8시 그리고 토요일이랑 일요일 오전 11시, 1시, 2시 반이 있어요. 이게 스파르타 시간이고 한 번 오면은 1시간 반 정도 하고 갈 거예요. 스파르타는. 근데 스파르타는 선생님이랑 하는 게 아니고 조교쌤들이랑 하는 거예요. 조교쌤들이 감독해 주실 거고 감독할 때 뭐 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숙제한 거 보여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파르타는 사실 많이 올 일이 없을 거야. 스파르타는 진짜 뭐 제 시험 통과 못한 거 아니면 숙제가 너무 안 돼 있을 때 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안 올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맨날 안 와. 이러면은 퇴원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잘 오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뒤로 가서 이게 시험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단어 1회독 할 때는 이렇게 한글 쓰는 거, 영어 쓰는 거로만 이루어진 40개를 볼 거예요. 근데 2회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문이 들어가요. 예문은 이렇게 한글 뜻 주고 그 단어가 비워져 있는데 예문에서 중요한 거는 수일치 해야 되는 거, 복수면 복수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과거면 뭐 과거 시제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 이건 우리 2회독 시작하면 쌤이 다시 말을 해줄게요. 뒤로 넘어가서 이거는 문법 리뷰 테스트 예시. 문법 리뷰 테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로는 얘네가 다 필수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 찾고 바르게 고치고 근거 쓰는 거. 근데 내가 오류 찾아서 바르게 고쳤는데 근거를 이상하게 썼다? 그러면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얘는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근거 쓰는 연습하는 거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3개 지정해주면 외워서 써야 된다고 했지. 그거를 영작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뜻 주고 필요한 단어 한두 개, 뭐 2-3개 정도 주고 몇 단어인지까지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정확하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틀린 거를 여기서 모두 찾아서 옳게 고쳐야 돼요. 얘는 근거를 쓸 필요는 없지만 모두 찾아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독해 예시. 독해는 사실 낼 수 있는 유형이 더 다양해서 이거 외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수능 풀 때 볼 수 있는 유형들, 뭐 주제를 찾아라,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거, 아니면 뭐 삽입, 순서 이런 거 할 수 있고 나오는 거에 꼭 나오는 거 해석하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문장 정해놓고 이거 해석해오세요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해석 쓰는 거 낼 거예요. 혹은 영작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법도 낼 수 있어요. 어법은 우리 모의고사에도 보면 딱 하나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구문이 있으면은 어법 문제로도 하나 출제할 거예요. 그리고 요약하는 거 뭐 빈칸 채우기 이런 거 있고 단어 뜻 쓰는 거는 꼭 나올 거예요.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품사 주어진 거에 맞게 동사라고 했으면 동사처럼 뭐뭐다 라고 끝나게 써야 되고 형용사면 니은으로 끝나는 거 그런 거를 품사에 맞게 써야 맞다고 해줄 거예요. 단어 테스트는 항상 품사가 틀리면 틀린 거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관리 방안을 또 봐줄게요. 이건 그냥 학원의 규칙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우선 단어는 뭐 1회 페일하는 경우 이거 과제 있는데 쌤은 딱히 안 내줄 거예요. 1회 그냥 페일하고 제 시험 봐서 통과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연속해서 2번 페일하면 아까 스파르타라는 거에 나온다고 했지. 스파르타에 나와서는 전에 실패했던 거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데이 1을 봐서 내가 20개만 써서 실패했어. 근데 그 다음 제 시험 봐서도 25개밖에 못 썼다? 그럼 스파르타에 와야겠지. 그럼 스파르타에 와서 데이 2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데이 2를 이따가 받을 이거 단어 암기장에 쓰면서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하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 단어?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점수를 봤을 때 계속해서 10점 미만이야. 막 독해가 8점,
다음 시간 받은 6점 이러면 공부가 조금 안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뭐 문법도 똑같고 그럴 때는 스파르타 와가지고 약간 공부하고 재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스파르타는 그래서 그냥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되고 사실 우리 반은 많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여기가 조금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레벨이 있잖아요. 사실 거의 최상위 반이긴 하지만 우리 반은 근데 레벨업은 뭐 기준이 이런 게 있는데 올패스라는 게 있어요. 올패스는 우리가 단어, 문법, 독해, 시험을 기준점을 다 통과하면 그걸 올패스라고 불러요. 그거를 한 학기에 30% 이상 해야 되고 과제가 C가 3회 이하여야 되는데 C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리뷰 테스트 볼 때 숙제 검사를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때 냈던 거를 다 해왔어. 그러면 100%는 A. 근데 뭔가 하나 덜 해왔어. 뭐 채점을 안 했거나 오답을 안 했거나 아니면 뭐 노트를 안 썼다. 그러면은 B. 근데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C인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겠죠? 숙제는 다들 조금은 할 테니까. 그래서 C는 거의 안 받고 어쨌든 C가 3번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B라도 계속 맞아야 된다라는 뜻. 레벨업을 하려면. 그리고 우리는 성취도 모의고사, 최상위 모의고사 이런 걸 보는데 다 지금까지 봤던 리뷰 테스트에서 출제가 되는 거거든. 성취도 모의고사. 그래서 얘가 평균 이상이어야 지금까지 좀 공부를 잘 해왔구나 생각하고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반이 올라가게 되면 대원 하나 반인 건데 그 반은 체제가 조금 달라요. 우리랑 거의 같은 교재를 쓰는데 그 반에 가면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게 1시간 추가되고 그 대신 독해랑 문법이 딱딱 1시간씩으로만 줄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되고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어서 얘를 주의를 조금 해야겠지. 레벨 다운은 아까 말했던 C가 30% 이상인 거야. 그냥 상습적으로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르타 비율이 50% 이상인데 이런 친구 한 번도 못 봤어요. 스파르타가 50% 이상이라는 건 제 시험을 뭐 2번이나 봐서 통과를 못한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고 이거 성취도 뭐 최상위 모의고사 아까 공부했던 거 토대로 나오는 거랑 정기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기평가는 우리 5월에 볼 거고 이걸로 레벨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기평가 점수 봤는데 점수가 아래 레벨의 평균 점수 미만이야. 그러니까 우리 반은 프로 반의 평균보다 내가 못 봤어. 그러면은 그랬는데 만약에 숙제도 잘 안 돼 있고 스파르타도 많이 나왔어. 그러면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 3개가 다 충족되어야 레벨 다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막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은 그날 너무 좀 어려워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좀 잘했어. 그럼 레벨이 다운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 하나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레벨 관련한 건 이런 게 있고 퇴원 기준. 퇴원이라는 건 좀 심각한 건데 우선 수업 시간에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사춘기가 와가지고 욕을 많이 하고 싶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말해주지만 증언하면 휴대폰 항상 내고 들어와야 돼요. 혹시 안 낸 친구 있나? 안 낸 친구는 OT 끝나고 잠깐 내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욕하면은 또 선생님 경고를 날리겠지. 너 욕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부모님 상담할 거고 그랬는데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안 고쳐져? 그러면은 퇴원될 수도 있다라는 거.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싶겠지만 우리 학습 분위기를 위해서 욕하면 안 되고 컨닝하면 안 돼요. 컨닝. 우리 리뷰 테스트 매 시간 보니까 조금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성취도 모의고사, 뭐 정기평가 같은 거 특히 레벨 정해지는 시험들 내가 잘 보고 싶어서 컨닝할 약간 유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면은 안 돼요. 실제로 지난 학기에 어떤 친구가 컨닝을 했는데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가 들어왔는데 이제 1회는 퇴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퇴원 수준으로 갔어. 왜? 친구들이 퇴원을 하면 컨닝을 하면 다 알고 소문 퍼지고 웅성웅성하고 본인한테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거의 그 친구는 자기 발로 나갔고 네 감사합니다. 그거 맞 아마 저쪽 반인 것 같은데 저 요청 안 해가지고 아니요. 어쨌든 그래서 컨닝하면 안 돼요. 본인한테도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우리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안 한 대로 보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학원 폭력 당연히 안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 이따가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그 문자로 밴드 링크를 줄 거예요. 우리는 밴드를 사용하고 과제, 공지사항 자료 업로드 되고
밴드 채팅으로 우리 처음에 숙제가 좀 할 게 많거든? 우리 벌써 받을 게 이렇게 많지. 이렇게 노트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숙제할 때 다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밴드 채팅으로 질문하면 선생님이 거의 바로바로 답을 해줄 건데 수요일이랑 일요일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선생님 쉬는 날이에요? 월, 화, 목, 금, 토에는 어느 때나 해도 되는데 수요일, 일요일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쌤이 최대한 보긴 할 건데 쌤도 이제 사생활이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과제는 이따가 과제 가이드 나눠주기도 할 거고 밴드에도 있는데 한번 지금 대충 말을 해줄게요. 독해는 이 엔솔로지라는 교재 안에서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요. 글의 구조 채우는 거나 뭐 TF 문제 푸는 거 혹은 뒤에 변형 문제 푸는 거 쌤이 다 페이지 표시해 줄 거고 이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산 수능 기출 그거 매 3령 있잖아요. 매 3령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노트를 쓰게 할 거예요. 이 노트가 독해에서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는 오늘 작성법 한번 알려주고 오늘은 엔솔로지를 활용해서 이 노트 쓰고 다음 주부터는 매 3령 나온 지문으로 쓸 거예요. 이것도 이따 수업 시간에 같이 연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은 교재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같이 풀긴 하겠지만 남은 부분은 숙제를 하는 건데 풀이했다고 숙제가 끝나는 게 아니지. 채점하고 오답까지 해야 숙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법 공식 노트라는 것도 나눠줄 거고 이건 빈칸을 채우거나 여러분이 꼭 문법에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 이거 암기해오는 숙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암기는 지정해줄 때, 빈칸도 지정해줄 때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 오답 노트 되게 많죠? 리뷰 테스트 오답 하는 거 그리고 부교재가 있어. 이거 부교재는 문법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중학교, 주변의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기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회씩 풀어오면 선생님이랑 수업 때 채점하고 문법 관련해서 이렇게 수업을 드릴 거예요. 문법 풀이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듣기 교재 샀죠. 여러분 해커스 토플 리스닝 교재 샀는데 우리가 그걸 수업 시간에 활용하진 않고 다 숙제로 할 거예요. 우리 이따가 그 듣기 숙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건데 그 가이드에 보면은 진도표에 보면은 어느 부분을 해야 된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문제를 풀 때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풀고 채점까지 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들어보고 오답까지 해야 돼요. 혹시 토플 안 해본 친구 있나? 토플? 리스닝? 대부분은 다 해본 것 같으니까 이따가 잠깐만 간략하게 말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리스닝 진도표랑 가이드부터 줄게요. 이거는 받으면 그 본인이 산 리스닝 교재 앞에 끼워두면 될 것 같아. 그거 참고해서 하면 되고 다음 주까지 그거 뭐 진단평가라고 하는 거 풀어오면 돼요. 그리고 과제 가이드 언제 검사할 거고 뭐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 이런 거 간략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건 다 된 거 같고 지금 학생 카드라는 걸 나눠줄 건데 이거는 항상 뭔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영어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쓰는 건데 본인의 이름 쓰고 학교 쓰고 어느 중학교 갔는지 오늘 학교 갔다 왔지? 맞아요? 오늘 첫날이었지? 다들 조금 피곤하겠는데? 자 학교 쓰고 번호 쓰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영어에서 어려운 부분 뭐 나는 암기가 어렵다, 단어 암기 어렵다, 해석이 어렵다, 문법 중에 어디가 어렵다 이런 거 쓰면 돼요. 이거는 쓰면 쌤이 오늘 거들 거예요. 항상 부족하거든 쌤이 바로 줄게 받아서.